퇴직연금제도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 또는 주식 등의 현물을 적립하였다가 정년퇴직 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간단히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빠릅니다. 즉 과거 퇴직 시 한 번에 몰아주던 것이 퇴직금이라면 퇴직연금은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한 것이죠. 결국 기본 취지는 고령화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IMF 이후 종신고용 개념이 없어지고 조기퇴직, 잦은 직장이동,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기업도산 등이 자주 발생했죠. 그래서 이직이나 기업 도산 시에도 퇴직금을 유지 및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기존에는 기업이 직원들의 퇴직금 재원까지 회사 자금으로 유용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사원 개개인의 퇴직금 재원을 사회에 적립, 운용하기 때문에 향후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었죠. 퇴직금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에다가 일한 연수를 이제 곱한 금액인데, 예를 들어 뭐 제가 퇴직하기 전에 3개월간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이다. 근데 10년 일했다 하면 500만 원 곱하기 10년에서 5천만 원이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이 퇴직금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이자가진단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들어가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요. 거기서도 할 수 있고 뭐 포털 사이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결국 이제 퇴직금이 일시금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아버님들 퇴직할 때 이제 퇴직금 얼마 나오는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관심사가 컸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다 보니까 목돈이잖아요. 그죠? 이제 큰 돈 받는다고 해도 마냥 좋아할 수도 없었던 게, 뭐 부모님들은 뭐 이거 애들 뭐 대학 등록금 써야 되나, 뭐 결혼 자금 줘야 되나, 뭐 노후가 불안하니까 이제 작은 가게라도 뭐 하나 차려야 되나, 뭐 이제 오히려 걱정이 많았죠. 근데 이제 노후에 써야 할 퇴직금인데 갑자기 이제 회사가 망해서 못 받거나 뭐 이직을 몇 번 하는 바람에 그때 받았던 퇴직금을 막 다 써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은퇴 후에 생활이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한 번에 주지 말자, 이제 연금으로 나눠서 주자라고 만든 게 퇴직연금이에요. 2005년 12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그 도입된 지 벌써 한 10년이 이제 훌쩍 넘었네요. 최근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돈일까요? 회사 자금일까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죠. 그렇다면 제도를 선택할 때에도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할 수 있는가 여부인데요. 만에 하나 돈을 떼일 염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아니면 아마 적어도 담보를 잡거나 보증을 세워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때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직장 파산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직장이 망하고 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이 때문에 별도의 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퇴직연금 제도란 얘기입니다. 둘째, 퇴직금 보장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맡겨두기 때문에 설령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 보장 비율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 기여형은 퇴직금 전부를 회사 밖에 적립하므로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급여 소액의 일정 비율 이상만 회사 외부에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100%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가 여부만 놓고 보면 확정 기여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셋째,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또 다른 기준은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죠. 확정 급여형은 퇴직하기 직전 평균 임금의 근무 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퇴직금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확정 기여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사 임금 상승률이 근로자가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확정 급여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확정 기여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보면요, 그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그 대기업 직원이나 이제 승진기회가 좀 많은 사회 초년생들은 DB형, 이제 DB형이라는 건 확정 급여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Defined Benefit 이렇게 얘기하는데 DB형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투자에 좀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금 상승률이 좀 낮은 사람이라면 DC형, 확정 기여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Defined Contribution 뭐 이러는데 이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죠.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으면 퇴직급여 원금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산운용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좀 넘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DB가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중에도 이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해서 임금 피크제가 코앞에 다가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확정 기여형이 유리하죠. DC형. 그래서 이 확정 급여형 DB형은 임금 피크제로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근속 연수가 늘어도 퇴직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적용할 시점에 확정 급여형에서 확정 기여형으로 갈아타는 게 좋죠. 그렇게 갈아탈 수도 있나요? 현재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확정 급여형에서 확정 기여형으로 뭐 또 같은 말인데 DB에서 DC로 이제 갈아타는 게 가능해요. 반대는 안 되고요. 그게 다만 이제 뭐 확정 기여형에서 이제 갈아탔다, 확정 기여형으로 갈아탔다, DC형으로 갈아탔다. 뭐 그러면 본인 책임하에 이제 운영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DC인 사람들은 자기가 운용해야 하니까 금융사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던데 잘 모르니까 어디가 좋을까요? 그렇죠. 뭐 퇴직연금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커가지고 금융권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적립의 기준으로 보면 일단 은행권이 거의 뭐 절반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생명보험사, 그리고 이제 증권사, 마지막 수로 이제 손해보험사 순인데 그 확정 기여형, DC라고 하죠. 이제 확정 기여형이나 뭐 IRP 이제 개인 퇴직 계좌인데 IRP 가입자들은 아무래도 내 귀한 돈들을 누가 좀 잘 굴려줄까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각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또 금융감독원에 들어가 보시면 퇴직연금 종합 안내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금융회사별, 뭐 상품별, 뭐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각종 수수료, 뭐 보수, 뭐 이런 것도 다 적혀 있고요. 뭐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 이런 것도 공시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걸 보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혹시라도 사이트를 이제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제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퇴직연금 수익률 이렇게 쳐보세요. 기자들이 종종 이제 퇴직연금 수익률 관련 기사를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니까 좀 보기 쉬울 거예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퇴직 시 무조건 퇴직연금을 연금식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도 근로자가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선택해도 됩니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퇴직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당장 큰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창업을 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노후를 위한 탄탄한 방어막이 사라져 어느 순간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꾸준히 연금으로 받는 돈보다 지금 당장 손에 쥐는 목돈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쥐고 뭐 새로운 사업이나 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려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들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성공 가능성만 생각하지 실패 가능성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좀 문제죠. 그래서 교육이 좀 중요한 게 그 예비 퇴직자들에게 이제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이라는 걸 좀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분들 머릿속에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심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깨거나 쓰지 않도록 이제 돕는 거죠. 예. 인간의 노동력 외에 진정한 부는 없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퍼시 비쉬 셸리의 말입니다. 일로 성공한 자가 황금을 차지한단 말이 있죠. 우리가 긴 노후를 위해 자산 관리에 힘써야겠지만 결국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 곧 자신의 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